안녕하세요. 파미데일리 김주환입니다. 오늘 주제는 ST큐브 A부터 Z까지 모든 내용을 다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. 그러니까 제목에서 이제 A부터 Z까지라고 얘기 드렸는데 사실 ST큐브는 뭐 사실상 그 단일 파이프라인이거든요. 면역 항암제 그 넬마스토바토가 있고 지금 이제 임상 1상을 끝내고 1B 또는 2상 요 적응증으로 소세포 폐암 적응증으로 이제 미국하고 국내에서 이제 임상을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8월 4일 날 식약처에 이제 그 임상 계획 신청서를 넣고요. IND라고 하죠. 그래서 9월 21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FDA는 8월 25일 날 IND 신청을 해가지고 25일 날 9월 25일 날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. 이제 국내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에서 이제 IND 승인을 받았고 뭐 앞으로 이제 임상이 진행될 건데 임상에 대한 A to Z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넬마스토바토 임상 1B 이상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병용 투여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화학 항암제 중에 파클리탁셀 뭐 약명으로는 탁솔이라고 해요. 탁솔하고 이제 병용해서 소세포 폐암 환자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뭐 병원은 뭐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, 또 예일 암센터, 뭐 노스웨스턴 대학병원, 삼성서울병원, 서울대병원, 서울대 분당병원, 아산병원, 뭐 고대 안암병원, 가톨릭병원 뭐 이런 데서 진행할 예정이고요. 1B 같은 경우에는 이제 1A상에서는 안정성을 봤다라면 1B 같은 경우에는 2상 가기 전에 실제 효능이 있는지 병용을 처음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. 사람한테. 그래서 최소 6명에서 최대 12명. 그 다음에 2상 같은 경우에는 62명 정도 규모로 각각 계획이 돼 있고요. 이 임상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지난 9월 12일 날 그 서울 강남 영동대로에 그 코엑스 건물에 이제 그 ST큐브 본사가 있습니다. 제가 거기 찾아가서 거기 이제 ST큐브는 부사장님이 2분 계세요. 그래서 부사장님 2분하고 또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실무적인 일을 보시는 실장님 계십니다. 그래서 3분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. 또 이 내용으로 기사를 1, 2, 3편을 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. 유튜브로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많아서 카메라 앞에 섰는데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. 맞습니다. 이제 1A상에서는 이제 사실상 안전성 평가였거든요. 이 약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. 다만 이제 그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효능도 좀 살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1A상은 단독 투여였고요. 1B상 같은 경우에는 이 약에 최적화된 어떤 효능을 살펴보기 위한 어떤 그런 임상 프로토콜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암 종도 뭐 1상 때는 1A상 때는 10몇 개 이상의 이제 암종이 있었다라면 1B상부터는 소세포 폐암으로 암이 특정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병용 투여가 이제 들어갑니다. 그래서 뭐 이때까지 뭐 1A상에서 이제 그 어떤 결과를 토대로 1B상부터는 좀 그런 임상이 진행된다.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넬마스토바토에 대해서 이제 제가 ST큐브 영상 참 많이 해드렸잖아요. 그래서 파미데일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넬마스토바토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이제 BTN1A1 소위 말해서 좀 늦게 발현되는 그 암세포를 잘 잡아서 죽여야 이제 효능이 나오는 건데 뭐 이 암들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화학항암제를 치면 암이 거의 다 죽어요. 처음에 이제 초기에 급성장하는 암들은 싹 다 죽거든요. 근데 여기에 저항성을 가지고 끝까지 좀 살아남은 암들, 이 암을 잘 죽여야 결국에는 이제 암도 재발되지 않고 또 다른 암으로 이제 또 전이도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결국에는 BTN1A1 이 단백질이 발현되는 암을 잘 죽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그걸 잘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문제는 넬마스토바토가 뭐 이런 BTN1A1 암을 잘 죽일 수 있느냐, 여기가 사실 승부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BTN1A1 제가 좀 이게 결국에는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BTN1A1 단백질에 그 넬마스토바토가 잘 결합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죽일 수 있느냐, 결합력이 잘 나올 수 있느냐, 또 엄한 정상세포한테 갖다 붙어가지고
또 정상세포 죽이고 하면 부작용만 커지고 그런 거 아니냐.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 가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드렸고, 뭐 회사 측에서는 확실하게 암세포만 특정해서 BTN1A1 그 발현하는 단백질하고만 결합을 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을 했거든요.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기에 급성장하는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단일 단백질이라고 합니다. 단백질이 한 개짜리래요. 그래서 모노머 형태로 돼 있다고 해요.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PD-1이나 PD-L1이나 화학항암제 뭐 이런 이제 바이오 항체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 모노머 구조로 돼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단일 단백질끼리 결합을 하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상세포도 모노머래요. 그래서 이제 다른 세포한테도 갖다 붙어가지고 이제 부작용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건데 BTN1A1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정상 단백질에도 이 단백질이 있을 수 있고 암세포에도 있을 수 있는데 정상 단백질에는 모노머 구조인데 BTN1A1은 암세포한테만 그 다이머 구조로 합니다. 단백질 두 개가 결합한 형태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약 자체를 다이머 구조로 만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이머끼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구멍이 두 개면 나사도 두 개짜리가 들어가야 잘 결합을 한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제 이 다이머 구조로 된 약을 만들었고 암세포를 특정해서 잘 결합을 하더라.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상세포는 다 아까 모노머 구조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정상세포도 안 붙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독성은 최소화되고 또 암세포와의 또 결합력은 또 극대화되고 이런 이제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거의 없었어요.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뭐 최대 용량까지 0.3mm부터 15mm까지 그 킬로그램당 이제 약을 넣었는데 전혀 없었고요.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BTN1A1 같은 경우 정상세포는 모노머 형태지만 암세포는 이제 다이머 형태로 발현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 자체를 다이머로 만들다 보니까 암세포한테만 결합이 되고 정상세포한테는 결합이 안 되고 정상세포 결합이 안 되니까 부작용이 없는 거고 또 암세포한테만 갖다 붙으니까 약 효능은 극대화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임상을 했던 분들 뭐 임상 PI라 그러죠. 임상 총괄 MD 앤더슨의 데이비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임상을 지금까지 수백 개를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안정성으로 따지면 두 손가락 안에 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고 이수영 교수 고려대 이수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약은 정말 안정성 하나는 제가 좀 확신을 한다. 그래서 자기 환자들한테 암 환자들이죠. 뭐 주로 대장암 환자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약을 넣었을 때 전혀 자기가 부담이 없고 환자들도 이 약에 대해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. 그래서 뭐 약이 사실 이게 뭐 환자가 좀 부담을 느끼고 부작용이 나고 이러면 이제 약으로서는 굉장히 좀 그 의사 입장에서는 투여하기가 힘들잖아요. 처방하기 힘들고 그런 게 전혀 없었다.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임상의로부터도 저 확인이 됐고 뭐 데이터로도 확인이 됐고 실질적으로 구조상 이 약은 정상세포에 거의 붙을 수 없는 구조 그리고 암세포만 좀 특정해서 살상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. 근데 보통 이제 전임상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인비트로 이제 세포 실험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마우스 실험도 하고 이제 그다음 영장류 실험도 하잖아요. 영장류 세포 실험을 통해 가지고 딱 그 암세포 또는 정상세포 이게 BTN 그 넬마스토바토였던 그 결합을 좀 살펴봤는데 암세포하고만 딱 결합을 하더라는 거예요. 정상세포하고는 전혀 결합하지 않는 게 확인이 됐고 이게 이제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영장류 뭐 원숭이나 뭐 이런 이제 암세포 갖다 놓고 그 약을 넣어봤을 때 이제 결합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염색을 해보면 이제 이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딱 해보니까 정상세포하고 치료제 간 결합은 전혀 없는데 암세포하고 너무 잘 결합한 게 염색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미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임상에서는 뭐 어떤 변수가 있으니까 100% 장담 못하지만 이런 유사한 결과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맞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그 임상 1상에서 0.3mm부터 15mm까지 이제 킬로그램당 그 약물을 투여를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저용량에서도 부분 간해가 나왔거든요. 그 얘기는 충분히 이제 약물 내 어떤 흡수라든가 분포라든가 대사 배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약동항이라고 합니다. 이런 것들이
충분히 이제 지속력 있고 약으로서 좀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BTN1A1이라는 바이오마커를 타깃하는 치료제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. 이게 이제 뭐 화학강암제 저항성을 가진 어떤 암세포를 잘 타깃한다, 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물질 구조 자체가 굉장히 효능은 극대화하고 독성은 줄여주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요 내용을 좀 하나 좀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,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임상 들어가기 전에 이 ST큐버가 뭘 했냐면, 보통 이제 임상 1상 결과 나오면 뭐 대충 물질 연구해가지고 나온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이상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 회사는 그래도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 보자라는 심정으로 오가노이드 실험을 했어요. 오가노이드라는 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, 그 인체 구조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약물을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살펴보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동물 실험 마우스나 영장류보다 더 높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. 임상의 어떤 부분을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, 거기에서도 뭐라 그럴까, 예상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약효능하고 그러니까 또 약효능, 물질의 특성,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을 동시에 고려했다고 합니다.